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4월 소식지를 좀 같이 보면서요. 최근 주요 활동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지원 소식부터 국내 성과까지 그냥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이카 활동들의 핵심을 좀 빠르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 K 항공교육 이야기부터 또 국내 수상 실적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캄보디아 항공 분야 지원입니다. 캄보디아가 요즘 공항 인프라 확장에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시엠립이나 프롬펜 신공항 같은 거요. 거기에 맞춰서 코이카가 우리 K 항공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요. 5년간 총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65억 원 정도 됩니다. 핵심은 뭐랄까, 단순히 시설 지원보다는 캄보디아의 국립 민간 항공교육원, 이 기관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역량 강화요? 네, 관제사라든지 공항 운영 인력 같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이 기관이 좀 자립적인, 국제적인 항공교육 허브로 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소식지에 RD 서명식 사진도 있던데 양측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허브로 키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컨설팅 이런 건가요? 네,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일단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O라고 하죠. 이 ICO의 공인교육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요. 아, 인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또 교원들 역량 강화, 시설 개보수나 신축도 포함되고요. 실습 기자재 지원, 또 항공 보안 프로그램까지.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걸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죠. A부터 Z까지네요, 정말. 네, 캄보디아가 이 항공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국가 발전 동력으로. 그래서 이번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소식도 흥미롭지만 국내 성과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코이카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요? 이게 그냥 데이터만 공개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비결이 뭘까요? 네, 이게 평가 점수도 96.29점으로 아주 높아요. 전체 평균이 63점 정도니까 훨씬 잘한 거죠. 비결은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국민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 활용도? 네, 소식지에 공모전 시상식 사진도 있던데요. 그런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설명회, 사용자 인터뷰 같은 걸 꾸준히 하면서요.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데이터 품질 관리도 잘했고요. 이걸 통해서 연간 한 2조 원 규모나 되는 ODA 사업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쓰게 만드는 노력.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국내 성과 동반성장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요? 이것도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성과죠. 코이카가 전 세계 47개 해외 사무소가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적극적으로 도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요? 네, 예를 들면 ODA 사업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을 좀 더 우대해준다거나 또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늘렸고요. 작년보다 한 20% 늘려서 9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거죠. 실질적인 지원. 그게 중요하죠.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뉴스레터에 보니까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네. 그 수출 선도형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이게 국내 중소기업들의 아주 혁신적인 제품들을 ODA 사업을 통해서 해외 현지에서 한번 써보고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현지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기를 열어주는 건데 그 소식지 사진에도 나왔던 시각장애인용 학습기기 같은 거요. 캄보디아에서 시연하는 사진이었죠. 그런 거나 아니면 던져서 끄는 투청형 소화기 같은 제품들이 실제로 요르단이나 모잠비크 같은 19개 나라에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총 230만 달러 정도 수출 성과도 올렸고요. 기술은 좋은데 해외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와, 230만 달러요.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한 4억 5천만 원 규모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국내 파트너십도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조달청하고 업무 협약, MOU를 갱신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2018년부터 협력해 오던 건데 이번에 그걸 더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전환에 서로 협력하고요. ODA 사업에 우리 정부 조달 물품이 더 많이 쓰이도록 특히 이번엔 문화상품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 문화상품까지요? 네. 그리고 조달청의 혁신 제품 플랫폼, 그 혁신장터 안에 ODA 물품관 같은 걸 새로 만들고 또 코이카 기술평가 전문성 높이는 데도 서로 돕기로 했고요. MOU 체결식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양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거죠. 결국은 ODA의 조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 기회를 더 넓히고 절차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코이카의 여러 활동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으신가요? 일단 해외에서는 캄보디아 항공교육처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투명성이나 동반 성장 같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ODA 시장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달청과의 협력처럼 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확실히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보이네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할 점은 코이카가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주는 그런 전통적인 원조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역량을 키워주고 캄보디아 사례, 정보는 투명하게 열고 공공 데이터, 또 우리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동반성장 조달청 협력, 그런 뭐랄까 다각적인 접근이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좀 더 고도화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고도화된 전략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시각장애인 학습기처럼요.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들이 O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이 쓰인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술력이나 또 우리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